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37세의 북한 외교관 출신이 모스크바 군교에서 괴한에 의해서 흉기에 찔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러시아 경찰이 발견해서 현재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이 소식과 함께 지금 그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유학생들 그리고 한 6천 명 가량이 지금 남아 있는데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 줄지어서 탈북을 하고 있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서 북한의 주요 혈맹 파트너입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국가와 여러 가지 교역과 경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북한 경제가 완전히 쭈그러들어 가지고 그 대신에 중국이 팽창하고 러시아가 커지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만 거래해도 북한은 먹고 살 만한 뭐 그런 이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 더 많은 외교관과 정보기관 그리고 이제 인력들을 파견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북한 사람이 많이 나가 있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러시아에 나가는 것 자체를 다른 국가에 비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물론이고 인민군대, 총참모부, 총정치국, 국가보위성, 정찰총국, 적공국 이 인민군대 보안기관 전 부서에서 러시아의 지사, 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39호실 같은 경우에도 유럽을 대신해서 러시아의 굉장한 규모의 그 외화벌이 지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해외 거점은 북한 정권의 목숨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무너지게 되면 북한의 해외 거점 절반이 붕괴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북한 러시아 이 라인들이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 완전 붕괴로 지금 가고 있다. 37세의 북한 외교관, 제가 보건대는 국가보위성 요원으로 이제 파견되어 있는 외교관으로 위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칼 맞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왜 칼을 맞겠습니까? 칼 맞을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보위부 역할을 하면서 해외 나가 있는 북한의 관리들과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뭐 본국으로 송환한다든지 정치적으로 매장하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복성 가격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법 활동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 상당한 이제 비중이 있는데 이 마약 거래에 손을 대면서 북한의 러시아의 마피아들과 마찰이 생기면 이거는 가차없이 이제 뭐 흉한 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북한 외교관이 칼 맞고 지금 쓰러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해외 나가 있는 외교관이 이런 식으로 보복당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죠. 자,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모스크바와 뭐 상테르부르크 그리고 기타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여러 지역에 북한에서 파견한 러시아 유학생들이 북한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절반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까지 들어온 건 아닌데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러시아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방명 신청을 하고 나서 신속하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중단됐던 탈북자 입국이 갑자기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대부분 러시아에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지금 그 러시아 내부의 사정을 탄탄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전쟁으로 지금 많은 국력이 소진돼 있고 전쟁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러시아 내에서 탈북이 발생하게 되면 직접 자기들이 따라가거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러시아 경찰에게 살인범이나 중대한 범죄자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잡아오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러시아 경찰이 돈 주면 잡아오고 안 주면 잡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잡아놓고 있었는데 돈을 주고 이제 그냥 풀어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북한 정권을 버리고 도망갈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확산되면서 너도 나도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는 달리 뭐 푸틴이 이거 하나는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러시아에 진입해서 유엔 난민기구의 역할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보위부가 중간에서 막 해방을 놓고 방해를 하고 있지만 유엔 난민기구에서 난민증을 지급받은 북한 노동자는 북한이 테러하지 않는 한 안전한 어떤 그런 신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경찰도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통제에서 그들의 신변을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러시아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중국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북한과 많은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거기에 나가 있는 북한의 인력들이 절반 이상이 도망가거나 지금 행방불명된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북한 정권의 멸망에 러시아 대북 라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북한 외교관 이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낮에 칼에 찔리면서 굉장한 지금 충격을 가고 있는데 이 사건 외에도 지금 유학생 도주, 노동자 도망, 그리고 정찰 천국, 적공국 이런 북한의 레벨이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줄행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러시아 내부의 북한 조직들이 완전히 와해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